오늘은 여러분에게 시어도어 루즈벨트 국립공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국립공원은 사실 제가 거주하는 곳에는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어 non-stop으로 가더라도 18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그런 먼 곳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곳은 방문한 방문 한 곳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일대를 같이 방문하고 이제 제가 열 하루간, 그러니까 10박 11 일의 그 일정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해서 이제 보즈머니 근처에서 이제 캠핑을 하루 했고요. 나머지는 디올 루즈벨트에서 이제 이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내셔널 파크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와일드 윈드 케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드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모니먼트가 또 있어요. 거기 러시모 내셔널 모니먼트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인제 작년에 갔다가 보지도 못하고 온 옐로스톤을 갔다가 인제 제가 또 인제 사흘을 여기서 캠핑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 4 일, 3일 해서 이제 토탈 어 10 박을 했고, 여기 인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7월 달에, 여기는 7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디오도 루즈벨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인제 제가 항상 이용하는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서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이 구글이나 이런 자료를 쭉 해 드린 이유가, 실제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다 이걸 영상에 담으면은 엄청나게 긴 영상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인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추려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니까, 이제 이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크는 어떻고, 어떻게 가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 거기서는 뭐 어떤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인제 참조하시고 많은 정보를 여기서 얻고 여행하시는 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셔널 파크이니까 당연히 인제 그 내셔널 파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으라는 게 여기 인제 내셔널 파크에서 되어 있고, 또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가 항상 이용하지만은 위키피디아에 가시면은 이 객관적인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 필요한 건 자료는 인제 여기서 얻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한 좀 안내를 더 받으시고 싶은 분은 인제 제가 항상 참조하는 트립 어드바이저에 가시면 인제 어디 어디 가는 게 좋다는 게 인제 추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인제 사진 자체가 뭐 엄청나게 들어 있으니까 사진만 감상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사진 구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제 이 시어도 루즈벨트 이 국립공원을 관찰한 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사우스 유니트에서 출발했어요. 사우스 유니트를 인제 첫날 보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사우스 유니트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인제 둘째 날은 엘콘 렌치하고 노스 유니트를 방문했는데, 이거 제가 제 있는 아이폰에서 저 컴퓨터로 그 통해서 인제 가지고 다니는 휴대 하드웨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이 한 1/3 정도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인제 그 부분은 못 옮겼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은 뭐 제가 인제 손상된 파일이 제가 영상을 못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여기 국립공원에서도 인제 그 그 사우스 유니트, 노스 유니트, 어 엘콘 렌치 유니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시간이 정 없으신 분은 사우스 유니트만 가시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은 사우스 유니트, 노스 유니트 두 군데를 다 방문하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던 엘콘 렌치 여기는, 여기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비포장 도로를 상당히 운전해 들어갔는데, 실제로 인제 구경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지 인제 거기서 느끼는 거는, 이게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머님을 잃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잃고 여기서 이렇게 인제 지내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았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실 분은 여기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구경거리를 찾아가시면은 사실 구경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다녀왔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꼭 가시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것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우스 유닛들은 볼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 유닛들은 그 어떤 게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드랜드의 그런 특색을 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와서 관광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 비지터 센터가 있고 여기도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남쪽 그 유닛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는데요. 이 관광 코스인데 이게 36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제가 뭐 50마일인데 사실은 36마일입니다. 그래서 요걸 도는 36마일이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인제 여기를 돌면은 거의 중요한 그 유적지는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그 노스 유니트는 이게 외길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외길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데 빠져나갈 수 있으나마는 관광 코스는 이게 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긴도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한 20몇 마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그런 걸 알려 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우스 유니트, 노스 유니트의 인제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사우스 유니트가 볼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제 이 시닉 루트를 도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쪼끔 구경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다가 좀 빠지면라든지 더 보실 거 있으면 다시 한 바퀴 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특히 사우스 유니트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비지터 센터에 인제 안내판이 서 있고요. 저 건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입구인데 입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물 정면인데요. 가기 전에 이제 바로 입구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니트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사우스가 있고 노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와 있는 건 사우스 여기 엔트런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제 북쪽에 노스 엔트런스가 있는데 이제 그 이분께서 계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엘콘 렌치 여기 아마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될는지 안 되는데 오늘 좀 내일 나중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 유니트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서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돼 있고요. 사우스 유니트를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내용 자체가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things to do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은 뭐 하이킹을 참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관찰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들 관찰하고 이런 걸 참 좋아들 하시니까 미국 분들이 그리고 하이킹을 참 많이 하시니까 역시 뭐 하이킹하고 이제 동물 관찰을 위해서 이제 어디 가면 동물 같은 걸 좀 잘 볼 수 있다 이런 게 안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여기가 공기가 맑고 이러니까 스타 그레이징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딜 가면 이제 좀 구경이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사우스 유니트가 이제 제일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하죠. 노스 유니트는 이제 가시는 분들이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노스 유니트도 갈 예정입니다. 렌치하고 사우스 유니트, 노스 유니트를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 들어와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파크에 이제 안내문 일단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레스트룸이고요. 네, 이제 안내 영화관이 있는데요. 한 17분 정도 되는데, 매 30분마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 파는 데고요. 저 안에 전시관인데 전시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물에 가까운 그런 사진하고 이런 걸 해놨네요. 네, 참 안에 아름다운 산 모양을 그대로 해놨고요. 네, 여기서 뭐 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쭉 해놨고요. 이 동네가 메도라입니다. 메도라. 그래서 이 메도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그때 사용했던 뭐 총인 것 같습니다. 총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 이제 실제로 그 부분에 거의 사이즈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모형을 갖다가 여기 만들어 놨네요.
예, 좀 대통령으로 재직도 했지만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가면 아마 실제로 지냈던 렌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캐빈이 있는데요. 이 캐빈이 이제 원래 위치는 아니고, 원래 위치에서 한 7마일 정도 지금 옮겨왔답니다. 옮겨와서 이렇게 그 모형을 이렇게 전시해 놨고요. 네, 이제 설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캐빈 안에 들어가 보겠는데, 캐빈은 조그마한 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을 걸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대로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산장에 있던 캐빈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모습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메도라 오버룩에 왔는데요. 메도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쭉 메도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메도라 이제 보십시오, 밑에. 이 저 밑에가 이제 조금 전에 올라온 비지터 센터인데요. 뒤에도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요. 줌을 조금 해볼까요? 이제 저 위로, 물론 이제 저 길 따라 쭉 올라갈 텐데요. 줌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올라가 보고 사우스 유니티를 돌고 나서 메도라 다운타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카이라인 비스타를 가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흐르는 게 이제 94번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저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는데 여기 이제 94번을 오버패스하는 그런 도로인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스카이라인 비스타가 나옵니다. 건너가서 다시 또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게 스카이라인 비스타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니까 가서 보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카이라인 비스타인데요.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경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저 끝에 제가 지금 차를 파킹해 놓고 왔는데요. 한번 줌을 해볼까요? 저기 지금 차를 갖다가 파킹해 놓고 왔거든요. 잘 잡힌지 모르겠습니다. 파킹을 갖다 저기 해놓고 이제 왔는데요. 차가 한 대 지나가네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 이 스카이라인이니까 이게 이제 밑에가 다 보이죠. 상당히 경치가 괜찮네요. 저 밑에까지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가야 또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계곡이 잘 보이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도로가 94번 도로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쭉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좀 촬영을 마저 하겠는데요. 피지터 센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도로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저쪽도 이렇게 경치가 상당히 좋은데 이 앞에 이제 94번 도로가 이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보이고 저기 멀리 피지터 센터에서 이제 왔다가 이제 가는 도로가 보이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에 지금 도로 차 가고 있는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피지터 센터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지터 센터를 볼 수는 없고요. 이길 돌아서 이제 아까 오버패스 나온 게 저 도로 저기입니다.
저기 이제 94번도로 오버패스 제가 찍었는데요. 94번도로 밑에 있고, 저 위에 오버패스가 저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쭉 타고 도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 저기 파킹해 놓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여러분도 오시면은 이게 비스타 포인트 꼭 들려가지고 경치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보이는 게 메도라입니다. 메도라. 좀 이따가 이제 그 구경 좀 하고 이제 저기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차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켰는데요. 오늘이 여기 요 내셔널 파크에서 최고로 더운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참 잘 잡았네요. 이렇게 막 더워서 쩔쩔매는데 그런 날에 와서 뭐 땡볕에 이렇게 구경해야 또 맛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금년 들어서 최고 더운 날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100도가 조금 넘어요. 102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땡볕에 지금 뭐 다니고 있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덥지는 않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고 더운 날 어떻게 날짜를 잡았네요. 어떻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피스풀 밸리 렌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렌치입니다. 여기서 말도 키우고 있고 이런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브로셔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렌치입니다. 렌치라 가지고 실제로 저쪽에 보면 이제 말도 키우고 있고요. 이제 피크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일반 렌치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예,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렌치가 있네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레이리 도그라 그러는데요. 땅따람쥐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네요. 보이십니까? 바로 앞에 지금 프레이리 도그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달리고 있는 거. 저쪽에도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디오도르 루즈벨트 요 파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다 보면 저 뒤에도 많이 있어요. 바로 뒤에 지금 서 있는 거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도 서 있고, 뭐 다 서 있는데 이제 좀 움직이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다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학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땅다람쥐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레이리 도그라는 게. 그래서 오시면 이제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 있는데 안내판 가볼까요? 이름을 갖다 리를 빌더즈라고 해놨네요. 이 땅속을 파가지고 이제 굴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저쪽에도 많이 있네요. 줌을 해볼까요? 뭐, 당연히 이게 화면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또 화면하고 또 틀리니까요. 예. 이게 프레이리 도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요. 지금 다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뭐 바로 옆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도로 바로 옆이에요. 뭐 바로 앞에도 하나 있고요. 근데 뭐 별로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바로 앞에도 두 마리가 또 있네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게 보이콧 오브룩인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리진이 어디에 따라 가지고 스페니쉬인지 영어인지 안 그러면 독일어인지 이에 따라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100% 개란티는 할 수 없고요. 써있는 그대로 읽으면 보이콧 오버룩인데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줌을 좀 해볼까요? 참 경치가 좋은 자리네요. 반대편에도 역시 경치가 좋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차가 안 오니까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와 촬영하고 그러시네요. 예, 보시면 들려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네요. 네, 벅힐에 왔는데요. 이제 벅힐 여기서 그 제대로 보려 그러면은 이제 저 위에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입장이 못 되네요. 다른 분들은 저기 파킹해 놓고 저 위로 올라갔는데요. 저기 이제 힐인데 그 보통 벅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슴 같은 걸 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유리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벅힐인데요. 예, 벅힐 여기서 그 앞에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전체 구경을 그 감망할 수 있고 저 뒤쪽까지도 아마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102도가 이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겠고 이 정도 촬영하고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벅힐인데요. 좀 신선한 날에 올라오시면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올라가면 저 위에 그 올라가서 이제 정치를 갖다가 감망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배드랜즈 오버룩입니다. 그 안내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배드랜즈를 한국말로 뭐라 통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황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드랜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요. 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줌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골짜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요. 이제 배드랜즈라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배드랜즈 내셔널 파크를 가긴 갑니다. 그럼 거기는 뭐 배드랜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루즈벨트 파크 내에 그 배드랜즈 오버룩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배드랜즈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바로 앞에도 보이시죠? 저 뒤에까지 배드랜즈가 쭉 보이는데, 전부 다 배드랜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굿드랜즈가 아니니까 배드랜즈인데, 굿드랜즈 같으면 이제 뭐,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 과실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땅이 아닌 이제,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니까 배드랜즈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그, 배드랜즈 오브룩인데요. 여기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잘 보이니까요. 줌을 해볼까요? 예, 저기 멀리까지 다 배드랜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배드랜드 오버룩입니다. 줌아웃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배드랜드 오버룩입니다. 예, 스코리아 포인트 가기 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보다시피 콩도로가 그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스닉 드라이브 쭉 따라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닉 드라이브가 50마일 되는데 드라이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다른 모양의 초원도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배드랜드 같은 게 싹 보였다가 계곡도 보였다가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드라이브 하면서 감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리창은 뭐 제가 엄청 닦아냈는데도 역시 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원래 날아와가지고 부딪히면서 이제 생긴 거라 가지고 뭐 제가 닦아도 안 되고 저 헬스테이션 가가지고 다시 이제 이름으로 다시 닦아야 되겠습니다. 네, 스코리아 포인트에 와서 스코리아 포인트 오버룩인데요. 보다시피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보이고요. 내셔널 파크 이제 어느 정도 경치가 한쪽에는 보이는데요. 저쪽으로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반대쪽 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저쪽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인데요. 예, 계곡이 뭐 배드랜드까지 잘 보이네요. 이게 스코리아 포인트 오버룩입니다. 저희 가서 안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스코리아 포인트에 대한 안내판인데요. 여기 락들의 그 컬러가 많이 있는 그게 아마 스코리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코리아라고 붙어 있네요. 예, 스코리아 포인트인데요.
좀 더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줌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 네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다음에 각 그 산들의 다른 색깔, 왜 그런 색깔이 생겼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스코리아 포인트입니다. 스코리아 포인트 오버룩인데요. 네, 상당히 그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슨이 지금 때를 이루고 있는데요. 줌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 막그 모래 지금 모래찜질하고 저쪽에는 굉장히 많은 또 바이슨이 또 있죠. 다 지금 모래찜질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이 바로 앞에는 지금 앞에까지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바이슨이. 아까 촬영을 못했는데, 저쪽에도 계속 있네요, 바이슨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많이 있네요. 예. 저쪽에 있는 게 완전히 떼로 있습니다, 바이슨들이. 예. 예, 여기 공원에, 루즈벨트 공원에 이렇게 바이슨들이 많이 있네요. 시어돌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 노스 유니트에 왔습니다. 엔트런스에 체크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시어돌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의 노스 유니트입니다. 역시 그 시어돌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그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노스 유니트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는데, 예, 보다시피 이제 여기는 이제 한 길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한 길로 쭉 나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들어갔다가 쭉 돌아보고 이제 내려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거의 그 사우스 유니트까지 거의 50마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요 시어돌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를 다 돌아보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사우스 유니트를 들렸다가, 저는 이제 엘콘 유니트 갔다 왔는데요.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포장 도로가 쭉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 유니트에 왔습니다. 조그마한 그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그 비디오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봤고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비디오가 그 시어돌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예상대로 에어컨이 잘 들어오네요. 시어돌 루즈벨트 파크의 안내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기념품도 있고요. 에어컨이 들어오니 좀 살겠네요. 예, 시어돌을 갖다 테드 그러는데요. 애칭이죠. 애칭이 테드인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배드랜드를 가는데요.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를 가는데, 이제 배드랜드가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보이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배드랜드는 거의 이제 식물들이 거의 없이 그래 돼 있는데, 여기는 식물이 조금 있네요. 예, 여기가 페인티드 캐년 오버룩인데요. 캐년 자체가 가장 아름답네요. 일단 전체적인 걸 좀 보여드리고요. 예, 이쪽으로 와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제 줌을 좀 해볼까요? 전체 이런 모양입니다. So then you can, there's more over that way that like you can kind of step down into it a little bit, I think. I don't know, I think. 예, 지금 온도가 102도에서 104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더우네요. 예, 일단 뭐 비센터 에어컨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드랜드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층층이 이렇게 층이 쌓여 있는 게 잘 드러나서 잘 보이는데요. 뭐 배드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좀 있긴 한데요. 네, 노스 유니트의 스닉 드라이버에 한 15마일 정도 되는데요. 배드랜드, 여기가 대부분이 배드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배드랜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볼 수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 꼭 드라이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노스 유니트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볼 게 많은 게 이제 사우스 유니트이고요. 노스 유니트도 또 볼 게 좀 있고 제가 갔다 왔던 벨코르 렌치는 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았던 그 렌치의 그 풍경을 느껴보고 싶으면은 방문하시되 그게 아니면 가시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노스 유니트 경우에는 뭐 짧은 그 드라이브 거리인데 한 15마일밖에 안 되는데 배드랜드의 그 풍경이 확 있으니까요. 드라이브로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우스 유니트는 그 드라이브 5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드랜드도 있고 숲도 있고 특히 이제 프레리 도곡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걔들이 뭐 길가 그 도로까지 나와서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그 드라이브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배드랜드에 이렇게 층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층이 여러 개 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층 하나가 쌓이기 위해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수천만 년에 걸친 쌓여진 그런 지층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역사 앞에 그 사람의 존재라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게 이제 사람이니까요. 지금 정말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각 층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후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층이 색깔이 달라지고 층이 다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쌓이는 성분이 달라지고 또 기후에 따라 가지고 같은 성분이 쌓이더라도 색깔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 배드랜드 쪽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드랜드가 참 배드랜드가 아주 좋은 그런 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왼쪽에는 또 이렇게 큰 초원이 또 드라이브 코스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좀 좋은 거는 폴리곤에 있는 페인트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들이 많이 나오고요. 화살이 나오는데 각 층마다 이제 색깔이 다르게 이제 집중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아름다운 걸 보시려면은 폴리곤에 있는 페인티드 힐스 전대 파실베드에 세 유니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인티드 힐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조금 이제 아름답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슬로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좀 나오네요. 전 몰랐는데 가다가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옥스버 오버룩인데요. 아마 이 앞에 흐르는 강이 와일드 리버인 모양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와일드 리버인데, 경치가 참 좋네요. 일단 전체적인 걸 쭉 한번 보고, 다시 또 그 줌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옥스버 안내가 좀 있네요. 옥스버의 안내가 있고요. 예.
일단 저기서 저 줌업을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배드랜드가 아주 잘 보이네요. 예, 밑에 보십시오. 이 이제 저 까만 것들은 주로 이제 살림이 좀 우거졌다가 묻혀가지고 탄화돼서 까맣게 됐다고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뒤에 강이 보이고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와서 꼭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스다코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기 이제 프래킹으로서 오일을 굉장히 많이 캤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한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캐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일값이 굉장히 쌌는데 그 싼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오일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줌도 해볼까요? 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층에서도 이렇게 새까만 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탄화된 층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많이 나고 요즘은 이제 옛날만큼 많이 펌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일러 갖다 캐가지고 부음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노스다코다가 사람 많이 살지 않으면서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끝인 옥스버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끝까지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가면서 이제 쭉 한 군데 들려가지고 촬영을 예정인데, 근데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컨퓨즈 된 게 타임존이 같은 루즈벨트 파크인데요. 타임존이 틀려요. 사우스는 마운틴 타임을 했는데 여기는 센트럴 타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지금 저는 시계를 잘 모르고 이거 애플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 나온 시계가 1시간이 틀려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센트럴 타임존을 쓰고 남쪽 사우스 유니트는 마운틴 타임존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같은 내셔널 파악이 다른 타임존이 나타난다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이것도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인 것 같으네요. 네, 이거 시간대가 다른 게 의문이 풀렸습니다. 안내서를 보니까요. 이 북쪽 유니트는 센트럴 타임을 하고 있고 남쪽 유니트는 마운틴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센트럴 타임을 하고 있고 남쪽은 마운틴 타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그쪽은 이제 퍼시픽 타임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쪽은 퍼시픽 타임하고 1시간 차이가 나고 이 북쪽 유니트는 제가 살고 있는 퍼시픽 타임하고 2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가 이상하게 다르게 나타났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유니트가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쪽 유니트는 마운틴 타임을 쓰고 있고 북쪽 유니트는 센트럴 타임을 쓰고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리버 밴드 오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우로 가면 이제 트레일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소개를 해놨는데요. 일단 제가 리버밴드 오버룩을 가서 경치 구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경치가 상당히 좋아가 제가 켰는데요. 바로 앞에 저기 이제 전망대 가면 아마 훨씬 경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망대를 가기 전에 여기 전체가 상당히 아름다워서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가 리버밴드 오버룩인데요. 이 강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는 거라든지 리버밴드라고 그러니까요. 네, 경치 참 좋은데 저기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끝간 부분에 왔는데요. 저 위면 좀 위험해서 제가 가지 않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 앞으로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탄화층이고요. 탄화층이 바로 밖으로 나와 있고 이제 강이 이렇게 구부집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기부터 강이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배드랜드 자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리버밴드 오버룩입니다. 네, 경치가 참 아름답네요. 보시면 꼭 들려가지고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앞에 스산청이 있고 도강이 저쪽으로 흘러가고요. 예, 여기 이제 배드랜드 자체의 그 층층이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밴드 오버룩에 대한 안내인데요. 예. 저 앞에 있는 보이는 저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 보이시죠? 이 전망대 짓기 위해서 이분들이 고생한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리버밴드 오버룩입니다. 예, 저 앞에 경치가 참 좋았는데요. 여기서 봐도 경치를 멋있습니다. 줌을 조금 해볼까요? 예, 여기 오시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리버밴드 오버룩입니다. 네, 여기 Layers in Time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쭉 층이 쌓여가지고 된 것을 저기 나타냈는데요.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시대에 걸쳐서 엄청난 긴 세월에 걸쳐서 이게 쌓일 텐데요. 제가 줌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층들이 아주 아름답게 쌓여 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층을 이루는데 이게 뭐 엄청난 세월을 거쳐서 쌓이는 거죠. 이게 뭐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몇 층이 쌓이는 것 같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는 세월 동안 이제 저게 쌓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하고 여기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하고는 벌써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오랜 세월에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그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 년, 그 수천만 년 걸쳐서 쌓인 거죠. 이게 뭐 짧은 세월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층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그때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색깔도 나타내고 그 안에 이제 살았던 생물이나 그 식물이나 동물이 있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안에 뭐 화석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뭐 참 수천만 년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것들이니까요. 뭐 그런 세월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세월 자체가 참 얼마나 짧고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짧게 봤다가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 짧게 살다가 가는 게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사람이 또 이제 그러한 시간 전체를 갖다가 또 생각하고 해내는 그런 또 능력도 또 상당한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뭐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세월하고 인류의 유한한 삶,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층이 이렇게 하나 층 쌓이는데 뭐 수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여러 층이지만 실제로 그게 쌓이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층이 이렇게 그랜드 캐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러 층이 다 보이는데 근데 그랜드 캐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층이 이제 많은 층이 쌓인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산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 있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의 북쪽이 있던데요. 이런 경치가 참 많거든요. 이제 지층이 이렇게 계속 이제 여러 층으로 쌓이면서 참 엄청난 세월을 갖다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생마가 차도에 나와 있네요. 어제 야생마가 서너 마리 있는 것을 촬영했는데 오늘은 야생마가
내지 않고 공중에 생활을 하는데 한번 뽕거려 볼까요? 예, 엄청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역시 도망가네요. 경제 올렸더니만 도망갑니다. 기계 소리가 무섭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아, 이런 참. 제가 좀 비켜서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차도에 이렇게 막 똥이 막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랬지만 이런 말들이 나와서 똥을 갖다 차도에다 버리고 가요. 예, 정리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생마가 좀 많이 보이네요. 아직 조그린 야생마가 많이 있었는데, 저쪽 야생마 상당히 많네요. 조그리 한번 돌아볼까요? 네, 밑에 지금 야생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바이슨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새끼도 많이 보이고요. 예, 이게 뭐 몇십 마리나 넘는데요. 저기까지 있거든요. 손 가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이거 창문 내리면 좀 더 촬영이 잘 되겠지만은, 와, 지금 108도니까 뭐, 지금 108도입니다. 지금 저 게이지를 한번 볼까요? 게이지가 지금 몇 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108도입니다. 야, 이거 뭐, 이거 보이십니까? 왼쪽 밑에 108도가 나와 있죠? 엄청나게 더운 날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촬영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들도 다 촬영하느라 소행하고 그러고 갑니다. 네, 야생 바이슨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저 처음이네요. 그레이티톤 내셔널 파크 갔을 때도 이제 모였는데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몰려다니는 거 봤는데, 지금 뭐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네, 앞에 촬영하느라고 뭐 저리 가거든요. 밖에 나서서 뭐 새똥 사놓고 이거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다니는데, 새끼들도 많이 있고요. 좀 해볼까요? 제 카메라 수는 이때 수는 최대한 지금 보면되고, 오른쪽에도 몇 마리 나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야생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건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 그랜티톤 갔을 때도 이제 많이 몰려다녔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싶네요. 예, 반대쪽에서 와서 지금 다시 잡고 있는데요. 상당히 때가 상당히 많네요. 송아지도 많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송아지들이고,
많이 있는데 브레이크도 좀 낮고 겁먹고 좀 다 들어가고 없어요. 아주 변수로 들어가 버렸고, 바이슨이 뭐 엄청나게 많은 바이슨이 지금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네요. 주문을 좀더 해볼까요? 이 바이슨도 도입한 건 완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바이슨도 도입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완전히 성공했네요. 이렇게 완성을 해서. 반대편에서 지금 차들이 오면서 지금 서행하면서 촬영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오늘 뭐 촬영 참 잘했네요. 바이슨이 상당히 큰 선배. 그리고 저는 그 길이 들이지 않아가지고 와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가축화가 됐으면은 그랬을 텐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단체로 온 모양인데요. 프레이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와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준대어 보이는데요. 딱 약간 둔덕이게 머리 둔덕 보이는 게 다 프레이도가 다 자기 집을 짓느라고 다 땅속에서 파는 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이제 저쪽 도로도 있고 그쪽 도로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시어돌 루즈벨트 여기 파크에 상당히 브레이드가 상당히 많네요. 네, 드디어 이제 109도가 넘어가서 됐는데 108도로 다시 떨어졌네요. 109도가 됐다가 지금 108도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109도 때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도를 약간 높이니까 108도로 떨어졌습니다. 야, 참 엄청나게 더운 날이네요. 저 노스 다코다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말들이 이제 길을 갈아먹으니까 차들이 이제 못 가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야생마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스 유니트를 갔다가 다시 사우스 유니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책비 가는 데가 카탄우드라는 그라운드인데 이 사우스 유니트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지금 온도가 108도입니다. 108도라 가지고 밖에 나가면 막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막 더워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스밸리 갔을 때 느꼈던 온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올해대로 여기 이 지역의 최고 온도입니다. 최고 온도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저께도 더웠는데 오늘은 이제 최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를 서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되는 대로 좀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쪽 그 유리대에는 프레이리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이리 도구라 그러는데요. 땅에 구멍을 파고 이제 지금 꼭 다람쥐같이 생겼는데요. 땅 생겨서 제가 땅다람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좌우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땅다람쥐가 많은 곳으로
그 충북부, 그러니까 마운틴 쪽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충북부인데요. 완전히 그 북쪽에 있는 그 주인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요. 지금 현재 10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일단 좀 돌아보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프레이도, 그러니까 땅 다람쥐라고 그러잖아요. 그 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거의 길가에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엘크혼 렌치를 가는데요. 일단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비포장도로가 나오네요. 그리고 저 앞에 많은 소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엘크혼 렌치 여기에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머물렀다는 것 같은데 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가 비포장도로긴 해도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큰 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이 45마일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도로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상당히 오래 달려왔는데 여기 도착하더라도 또 이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서 노스 유니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오더라도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로 자체가 워낙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사용 중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수 같은 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노스다코다에 쉘 오일이 많이 묻혀있다고 이야기는 들었고 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쉘 오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냥 유전인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좀 전에 보였던 게 지금 보이는 거 있네요. 이 쉘 오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정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정이 상당히 많네요. 기름을 켜는 것도 있는데 유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헤이, 여생새가 한 마리 앞을 길을 가로막네요. 네, 이제 렌치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렌치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좁고 조금 더 길이 조금 더 험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로도 갈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엘크혼 렌치 유니트입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던 그 건물은 다 없어지고요. 단 이제 기념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콘 더 렌치 유니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아꼈던 곳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와서 좀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실제로 이제 돈 없고요. 그 건물 자체는 이제 다 없어졌고요. 네, 오면서 보니까 경도 상당히 좋고 길은 이제 승용차로 와도 될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자갈길이긴 한데 그렇게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리는 건 이제 각오하셔야 되고요. 제가 올 때 1시간 좀 넘게 그 비포장도로를 달렸는데 중간에 오는데 그게 많이 있었어요. 트레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역시 뭐 하이킹을 좋아하니까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이 하이킹 코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렌처들이 일했던 그런 이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놔뒀는데요. 예, 보다시피 이렇게 참 줌을 좀 해볼까요? 여기 파킹장만 있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파킹장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렌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숲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와서 그런 걸 좀 느껴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는데 상당히 경치도 좋았어요. 근데 좋았고, 지금 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갈길이에요. 자갈길인데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엘크혼 렌치 유니트입니다. 이제 사우스 유니트 있고 노스 유니트 있고, 사우스 유니트에 사람이 제일 많이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 유니트 방문하는데
엘콘 렌치는 방문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온 김에 같이 이제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치 같은 걸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근처를 도는 트레일이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돌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은 어머님하고 아내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한 그런 장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와서 이제 지내고 숲속에 있으면서 이제 외로움을 자연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숲이 참 좋네요. The road stretches ahead into a sea of grass. It appears endless, leading you perpetually onward. But suddenly, the landscape changes. The ocean of grass gives way to a vast landscape of badlands, torn apart by thousands of years of erosion. A deeply incised tapestry of buttes, draws, and canyons stretches as far as the eye can see. The Badlands appear timeless and unchanging, a desolate, seemingly inhospitable place, a maze of buttes, coulees, and draws cut by muddy and crooked streams that feed the Little Missouri River. It is indeed a land of extremes. To unravel the origins of this land, we have to go back nearly 60 million years to a time before the land became a jumbled mass of striated rock. A low-lying flat plain stretched across what is now Theodore Roosevelt National Park. Massive tectonic uplifts further west caused the Rocky Mountains to rise high over the plain, while volcanoes spewed out immense volumes of ash that settled in freshwater lakes and rivers. On the flat plain, rivers of sediment washed off the Rockies, intermingling with the ash deposits. Water was abundant, and plant life proliferated in grand style. Trees closely related to giant sequoia, magnolia, and bald cypress lived in a vast, thriving forest. Evidence of this ancient forest is preserved in the numerous petrified stumps that dot the landscape. Thin black layers of lignite coal, which formed from the alteration and compression of plants, remind us of the lush life that once existed. As time passed, the climate changed repeatedly from near tropical to semi-arid. Time and pressure hardened the accumulated sediments into rock strata of bentonite clay and sandstone. The land continued to change as the Little Missouri River, whose origin lies in the Black Hills of northeastern Wyoming, began cutting into the rock layers. Slowly, a deep valley took shape, the muddy river winding its way north and eventually merging with the Yellowstone River. But approximately 600,000 years ago, the Little Missouri's course was radically altered as a massive sheet of ice advanced into what is now North Dakota, blocking the northerly flow of the river and forcing it to turn abruptly east. Boulders of granite known as glacial erratics are tokens left by the ice sheet that once covered the northern portion of the park landscape. As the climate warmed and the ice retreated northward, small tributary streams gathered together and flowed into the Little Missouri, carving an intricate maze of canyons, buttes, draws, and coulees. Although both the north and south units of the park have been exposed to erosion by the Little Missouri River and its tributaries for millions of years, the north unit is more rugged. After the glacier changed the river's course, the north unit's landscape experienced more rapid erosion. The south unit's topography is less dramatic, since the area was not directly influenced by the advancing ice sheet. Differences in time and erosion help to distinguish the individual landscapes of the respective park units. The ruggedly carved landscape sets the stage for life in the Badlands.
The rough terrain of the North Unit provides the necessary protection for bighorn sheep, a native species that was extirpated from the Badlands in the early 1900s, but was successfully re-established in the North Unit in 1996. With the restoration of the bighorn, the park took a step toward fulfilling its mission of restoring the natural ecosystem. Another successful reintroduction was the Plains bison, hunted to near extinction. The bison was brought back to its historic home. Bison were reintroduced into the South Unit of the park in 1956 and to the North Unit in 1962. Theodore Roosevelt National Park is home to a diverse assemblage of plants and animals, but it is not always easy for plants and animals to survive in the Badlands. All life must adapt to the harsh conditions of the semi-arid environment. The park averages a scant 14 inches of precipitation a year, with most falling during spring rains and summer thunderstorms. Snowfall is fairly light, with about 30 inches accumulating in an average year. However, temperatures fluctuate wildly. Temperatures as low as 40 degrees below zero Fahrenheit can occur in December, January, or February. Summer can be stifling hot, as temperatures occasionally rise to more than 100 degrees. However, one constant is the relentless Great Plains wind, which only rarely abates. With few trees or topographical impediments, there is little to block its power. Perhaps these extremes inhibited settlement of this badland. Little evidence remains in the park of the native peoples who called the Badlands home. The Mandan, Hidatsa, Arikara, and Lakota were the prominent first Americans to use this area. They occasionally passed through the Badlands to hunt bison and other animals, but probably never stayed long. A scattering of projectile points, eagle trapping pits, and tepee rings are all that remain to remind us of their historic presence. Permanent settlements of these people were east of the park, near more reliable water sources and more fertile soil. Today, the native people live throughout North Dakota and elsewhere. French fur trappers were the first Europeans to try to eke out a living in the Badlands, trapping beavers, river otters, and other fur bearers. Trading outposts such as Fort Union were erected so trappers and native peoples could trade their items. When a young Theodore Roosevelt arrived in the fall of 1883 to hunt bison, he saw this land of prairie and scarce people as an opportunity. He invested in a cattle operation called the Chimney Butte Ranch, which was south of present-day Medora. A year later, he started his own open-range cattle operation at the Elkhorn Ranch. Unfortunately, the extreme winter of 1886 to 1887 put an end to his dreams of being a cattleman. Deep winter snow and intense cold decimated his herd. But Roosevelt's time in the Badlands inspired and molded him into the president he would become. The wide-open western landscape established a firm grip on him and never relinquished its hold. Roosevelt witnessed the loss of the bison and overgrazing of the land. During his presidency, he set out to conserve our nation's natural resources by setting aside public lands, such as forest reserves, national parks and monuments, and wildlife refuges. When his distant cousin, Franklin D. Roosevelt, became president, he continued what Theodore started by developing public lands. During the Depression, the Civilian Conservation Corps, or CCC, put young men to work on our public lands. The CCC built the road, campground, and picnic shelters in the North Unit and made other improvements in the South Unit. The Roosevelt Demonstration Area was established during the 1930s and later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ark. The CCC was disbanded shortly before World War II. After the war ended, Congress converted what was the Roosevelt Demonstration Area into Theodore Roosevelt National Memorial Park. The purpose of the park was to honor our 26th president for his enduring contributions to the conservation movement, which was inspired by his time in the Badlands. The South Unit and Elkhorn Unit became a part of the National Park System in 1947, and a year later, the North Unit
Today, visitors to this land of extreme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rugged beauty of the Little Missouri Badlands, home to unique flora and fauna and the landscape that inspired Theodore Roosevelt. The North Unit has a paved 14-mile scenic drive that winds through 4 distinct habitats. For the first 6 miles, the road follows the Little Missouri River Valley. The river's course is lined with tall cottonwood trees where rustling leaves turn golden in the autumn sun. Away from the river, large expanses of silver sagebrush stretch across the table-like flats which separate lofty buttes and plateaus. As the road winds upward through Cedar Canyon, the north-facing slopes are covered by green ash and Rocky Mountain juniper trees, while the south-facing slopes are dry, barren, or at most lightly vegetated. As the road climbs out of the rough terrain, the vast expanse of grass reappears. The rolling prairie extends far into the distance. At the Oxbow Overlook at the end of the roa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re the park boundaries lie. The broken land seems to go on forever. The remote wildness of the area inspired Congress to designate over 80% of the North Unit as the Theodore Roosevelt Wilderness Area in 1978. The petrified forest area of the South Unit was also included as part of the designated wilderness. At the same time, the name of the park was changed from Theodore Roosevelt National Memorial Park to Theodore Roosevelt National Park. Those who wish to experience the park on a more personal level may hike over 40 miles of established trails in the North Unit, or they may traverse the Badlands on the back of a horse. Visitors who come to appreciate this colorful land of extremes are essential to its preservation. To truly enjoy the natural wonders of Theodore Roosevelt National Park, one has to experience the land on its own terms. The rich diversity of wildlife and Badlands terrain inspired and molded Theodore Roosevelt. Perhaps this windswept western landscape will inspire you, as it did our 26th president, to return frequently to experience this ever-changing land. 네, 제가 이게 메도라 시스토어를 갖다가 촬영한 이유가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메도라 여기 이제 시스토어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가격이 비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는데 와서 이제 가스를 갖다 보니까 제가 오레곤에서 한 4불 49 정도 하는데 여기 3불 79밖에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물건 파는 가격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격들이 바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가격 자체가 리즈너블하게 먹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C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메도라 C스토어인데 일반 그로서리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이거 얼음을 한 몽지 샀는데요. 더워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얼음 한 몽지 샀는데 얼음이 4불 35 하더라고요. 7파운드예요. 뭐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스토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추천한 이유가요. 여기가 C스토어인데 바로 요 건물요, 저기 건물 보여줘요. 건물 바로 뒤에가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요 보이는 하얀 건물, 요 하얀 건물 앞에 보이시죠? 요 바로 뒤에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 C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멀리 가서 이렇게 쇼핑하지 마시고 어지간한 그로서리는 요 C스토어에 와서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첫째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가스를 갖다가 이제 다른 데 좀 싼 데 가서 넣을까 생각했는데 와서 가격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가 노스 다코다니까 다른 데보다 좀 싸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관광지에 3불 79 계란은 3불 79면은 절대 바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현재 캠핑하고 있는 이 커튼우드 캠프그라운드인데요. 이게 시어도어 루즈벨트 안에 있습니다. 아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고요. 상당히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저쪽에 가봤는데 새로 싹 지어가지고 수세식인데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세식이니까 상당히 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설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 군데군데 저기 수도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물 라인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물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물 얻으려 그러면 좀 걸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군데군데 다 그 수도 설비를 해놔 가지고, 물론 상수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지하수인데 너무 설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캠핑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이쪽이 좀 더 북쪽이니까 아침에 해가 굉장히 일찍 떠요. 6시도 되기 전에 떠가지고 밤 9시 정도 거의 다 돼야 이게 해가 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해가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백야를 해가지고 그런 게 된다는 걸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위도가 좀 높으니까 낮에 해가 많이 떠 있고 밤이 짧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그런데 겨울에는 정반 안 되죠. 또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뭐 좀 끓여 먹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카탄우드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이게 시어도어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 안에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설비도 잘 돼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스다코다주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국립공원을 소개했습니다. 이 노스다코다는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북부에 속했기 때문에 캐나다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레코드 하이 템퍼러처라 가지고 그게 기온이 10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게 많은 구경을 하고 또 이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예, 공원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거주했던 곳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노스다코다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모어 가면은 거기에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거기에 큰 바위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 공원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방문하는 것은 남부인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가신다 그러면 이제 남부만 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남부 다코다 모두에 국립공원에 가니까 프레이리 도그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땅 다람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람쥐과 종류입니다. 다람쥐과 종류인데 이제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그런 다람쥐인데 그게 참 많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방문했던 국립공원인 윈드 케이브 또는 뭐 주얼스 케이브 내셔널 모뉴먼트 이런 곳에도 가니까 여기 땅다람쥐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남북 다코다의 아마 상당히 그쪽에 기온이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서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문하는 동안에 참 많은 바이슨을 봤습니다. 저 바이슨을 보니까 참 옛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바이슨을 갖다가 다 학살해서 죽였는데 다시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많이 이제 조우를 했는데 뭐 야생마가 전혀 사람을 겁내지 않고 도로에 나가지고 길을 더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배드랜드, 그러니까 아침 정말 황폐한 황무지를 이제 또 볼 수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도 보고 또 동물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나름대로 방문한 그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워낙 외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내셔널 파크 하나만 보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이제 윈드 케이브 또는 뭐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 마운트 러시모어, 그리고 주얼스 케이브 내셔널 모뉴먼트 이런 걸 관광하실 때 이제 노스 다코다에 있는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국립공원도 같이
관람하시도록 이렇게 일정을 짜시면은 아마 또 훨씬 더 보람 있고 좋은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국립공원을 소개했는데 제가 만든 영상이 여러분이 그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여기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